실제 강화에서 이제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한번 상담을 해 봤을 때 네. 주로 어떤 걸 제일 그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던가요? 네.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에 물론 한국어도 어렵지만 그 이제 그 시선, 편견, 어디서 왔지?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물론 이제 도움도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들이 곤란을 느끼는 것은 내가 나의 멘토보다 뭔가 더 잘했을 때는 그들이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더라. 이제 하나의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내 아들보다 네가 더 잘하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취업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그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는 어디서 왔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일본에서 온 청소년들은 전혀 그런 그 어떤 차별의식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동남아 이런 나라들 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나라가 가난한지 그 청소년들이 가난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만약에 그 팁을 5,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동남아 아이들에게는 1,000원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직접 듣고 하면서 보고 하면서 참 슬프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확실히 차별이 있고 차별을 안 느낄 수 없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요, 정책밖에 없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여성가족부가 지금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과 두 개의 과를 하나로 합해버렸습니다.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포함한 이주민이 300만에 가깝다면은 우리는 과에서 국이나 실로 또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과를 하나로 합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금 뭐 청소년을 질풍 노도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격정적인 그 시대를 보내는 건데 이 중도 입국 청소는 더한 것 같아요. 뭐 자기 나라를 이제 일단 떠나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뭐 이제 학교 교육도 막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엄청나게 그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이 많을 텐데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고충을 토해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여건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병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가정에서 사실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 폭력에 시달리고 애정 결핍이 되어서 이 청소년들이 뭐 여러 현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든다든가 또는 뭐 틱 현상이라 해가지고 눈을 깜빡거리고 뭐 앉았다 섰다 막 그러고 또 책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런 아주 심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심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리 치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간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 전국적으로 아주 심한 청소년은 전문 기관에다가 심리 치유 사업을 위탁해서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 나갈 사업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교육도 서비스를 하고 심리 정서 뭐 어떤 치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렇군요. 진로 교육 우리 저기 다문화 센터에서도 좀 이 적응이 특별히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렵게 눈에 띄면 전문가 상담을 연결시켜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심리 정서 치료는 물론이고요. 이제 한 그 중국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촌 광음이 불가경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이 중요한 시기가 지금 지루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거기서 떠나올 때는 친구들한테 정말 부러움을 샀고 박수를 받고 왔는데 다시 돌아갔을 때에 너 거기 가서 왜 다시 왔어?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이제 어떤 거 패배자로 그쪽에서도 이제 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돌아가는 이런 어려움도 호소를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좀 돌볼 형편이 뭐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바로 학교에나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서 머문다라는 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입학을 못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그나마 또 저희 같은 데는 센터 서비스 기관을 알아서 매일 뭐 한국 교육도 받고 이런 심리정서 상담도 받고 하면 도움 받는데 그나마 또 그것도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 틀에 박혀가지고 컴퓨터만 몰두해 있고 예, 완전히 어떤 그 은둔형 애토리 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엄청 심리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3만 5천 명이라는 게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사회 밖으로 나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앞으로 상황입니다. 청소년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건너올 때 이미 이제 본인이 나 엄마 나라로 갈래, 아빠 회사에 있는 나라로 갈래 이런 애들이 적응이 훨씬 빠르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가라 그러니까 엄마 있으니까 보내진 아이들보다 스스로 판단해서 온 아이들이 그런 차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경험은 없지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결일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에 관해서 사전 정보를 알고 엄마가 한국에 와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라든가 이런 걸 좀 몇 번이라도 얘기를 해준 청소년들은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정말 한류를 꿈꾸었던 아이들은 절망이 앞서죠. 가야 할 학교도 없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요. 눈이 있으나 정말 볼 수가 없고 언제 땅 밑으로 다니는 차를 구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들은 아예 정말로 뭐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라든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지개 청소년의 지원 말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네.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육 체계가 이 아이들의 좀 더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아직 못 시켜주고 있다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토탈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교육 쪽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나 문화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 한누리 학교는 인천시가 이제 그 국제 도시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 의지를 갖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 기숙형 학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부모님께 간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말에도 우리 부모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 머물면서 이제 그 학업을 할 수 있는 학교죠. 근데 이제 의외로 잘 이제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이용자가 사실은 좀 이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 한국 다문화 협회에서도 이제 회의할 때마다 이러한 학교가 있으니 어려운 우리 그 중도 입국 자녀라든가 또는 정말 학교에 부적응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이제 이 학교로 안내를 하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 교육을 받는 그 기술형 학교가 아니고 네, 정규 정규 교육을 교육입니다. 받는 학교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한누리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소지, 부모님의 주소지 있는 곳에 학교에 먼저 이제 그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제 전학을 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천 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다솜 학교하고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 거기는 거기는- 주로 이제 기술을 배우고 네, 맞습니다. 기능을 배우고 해서 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도 기숙형 조금 맞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정규 교과 과정. 예.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국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도 그렇고 다솜 학교도 그렇고. 제가 다솜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한누리 학교는 그렇습니다. 예, 다솜이나 폴리텍이 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다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뭐 무사히 서류도 갖고 오고 해서 학교에 이제 한글 교육을 받고 들어갔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아까 뭐 취업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뭐 한국어 어느 정도 되고 또 한국 교육도 같이 학교에서 시켜주지만은 그 어떤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그런 자기 본국에서 공부해 왔지만은 여기 와서 한국을 배워서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 일반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이랄까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소외감 느끼고 또 고독감도 있고, 그래서 뭐 학습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똑같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난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학교가 중고등 학교에서 왕따 문화,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왕따가 한동안 사회 문제로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아이들이 더 타겟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드네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엄마의 학습 범위를 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들이 또는 아버지 자신들이 경제 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의 학습이라든가 여기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자체가 어떤 그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초등학교 교실이나 중학교 교실에서 보면은 언어가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 자녀들은 더 어렵죠. 다만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살려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죠. 학교는 학교대로 이 아이들 모국어로 된 뭐 매뉴얼이랄지 뭐 안내랄지 교재랄지 이런 걸 만들고 보급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 네. 가기에는 한누리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뭐 그 나라 언어로 교재를 보급한다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알림장은 저기 다국어로 다문화 가정에 하고 보내고 있죠. 교재는 그렇게 안 하지만 통신문 같은 거 보낼 때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부모한테 언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 자신이 우리 한국 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러시아를 구사하고 어머니는 중국어를 구사하고 그 청소년은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소통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 학교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좀 어려움이 있죠. 참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우리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